이번 주 해외 증시는 FO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초중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후반이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살펴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없이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이제 성장주가 다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시총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왠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총 순위에 요동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성장주 정말 다시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의도들 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증권사 추천주들을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좀 알아볼 겁니다. 증권사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인지 아니면은 추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증권사 추천주들을 모두 다 믿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펀더멘탈을 통해서 추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높은 상태에서 추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또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오늘이 단오예요. 단오날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가요? 네,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단오 알아서 이제 잘 챙겨보세요. 네, 특별하게 저건 아니고요. 단오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휴일이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쫑찌라고 하든가 그런 것도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특별하게 단오를 생각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단오고요. 그리고 6월 14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 전환되는가 싶더니 막판에 좀 올려놨죠. 그래서 보합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특별히 나쁜 모습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 FOMC 회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5일에서 16일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16일과 17일쯤 되겠죠. 그래서 결과치는 이제 17일 오전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번 FOMC 회의에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거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FOMC 회의에서 큰일 났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8월 정도, 8월 FOMC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FOMC에서 이제 8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에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일시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 계속 유지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시장은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상승세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의 어떤 이런 회의들은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 그리고 이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문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피곤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소수위원들이 얼마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요, 그냥 FOMC가 그동안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을 거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역시도 천천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금리는 동결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치가 좀 우세하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죠. 뭐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유도신문을 한다든지 뭐 등등을 따라서 입에 하나 뻥끗만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에 큰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일단 관망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FOMC가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 또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1.5%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게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한 위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금융주가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의 대다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올해 말이 되면 2%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의 상승이 급격하게 2%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금리 상승세가 뭐 1.4에서 1.5, 1.55, 1.6, 1.6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까지 가더라도 뭐 괜찮아. 점진적인 상승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 또 그리고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채권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팔고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 그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표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목요일인가 발표가 되죠. 목요일인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거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소비자 물가지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전이되지 않는다라면 괜찮다.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괜찮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소비자 물가도 시장이 무시했는데 생산자 물가쯤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차트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 뭐 비할 때가 안 돼요. 이미 그 위쪽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월보다도 상승했을 것이다.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상승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만 6천 명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37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기만 한다라면 그냥 이번 주 내내 편안한 흐름들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일단은 상승 기절 조금씩만 보이고 있다면 그 흐름을 타고서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지금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도 없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통화정책은 그대로 홀딩, 국채금리도 안정적. 그 다음에 뭐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장.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네,
갈 종목은 더 갈 것이고 안 갈 종목들도 버티기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뭐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씩 늘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주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종목에 속해 있는 재료들에 의해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도 종목을 잘 집어낸다라면 특별하게 부담감 없이 수익을 올리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주 초반에는 일단 FOMC 때문에 관망하는 흐름들,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성장주가 다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장주가 다시 간다. 요것도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시총 순위가 요동을 쳤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수급이라든지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석시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단기성 움직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5월 달부터 시행이 됐지만 한 달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그냥 점점점 잊혀져가는 느낌이죠. 공매도로 인해서 크게 손해봤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계속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포지션 만들어지게 되고 공매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량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주의 깊게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의 1등, 2등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3위권부터 변화가 좀 심했습니다. LG화학이 시총 5위로 밀려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3등, 4등. 카카오가 아마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미쳐버린다라면 아마 시총 2위까지도 넘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려면 한 50% 정도 더 올라가면은 시총 2위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50% 더 올라간다.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정도의 큰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카오는 지금 현재 상승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말에 이제 조금 좋은 얘기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담감은 좀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들이 많이 올라오죠. 현대차가 지금 시총을 올려놨고 기아가 저 밑에 있다가 10위권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것은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동차가 올라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이 막 멈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재가동이라든지 실적 증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 있겠고 이미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은 추세를 넘어서는 형태의 모습,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떨어졌어요. 4위에서 6위로 떨어졌고요. 셀트리온은 5위에서 9위로 떨어졌습니다. 바이오 쪽이 지금 힘을 잘 못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완화가 되면서 백신이라든지 또는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떤 전망들을 살펴보게 되면 당분간은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금리 상승 시점에서는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보다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FOM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이퍼링의 공식화
아니면은 뭐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네, 시장은 특별하게 성장주들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테이퍼링이 공식화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번 FOMC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를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일단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 변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변수는 가지고 있고요. 정답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미리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요. 증권사의 주간 추천주,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증권사에서 추천주를 볼 이유는요. 일단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어떤 업황, 어떤 산업,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실적 개선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이잖아요. 6월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말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주간 들어가면 이제 실적주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잖아요. 어닝 시즌 옵니다. 그래서 2분기, 반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을 또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들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여행객 수 늘어나니까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것들 호질 지역에 대한 기대감, 또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포스코 실적 개선 기대된다. 제일기획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 뭐 LG U 플러스 뭐 그 반기 배당 나온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제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지금은 실적 개선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구나.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금을 빨아들여 가지고 내놔 들어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올려놓고 지들이 팔아먹는 속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리포트 자체가 또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어닝 시즌이 온다라는 부분이 온다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는 것은 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주 추천주는 뭐가 나왔는가? 유한타증권에서는 KCC, 롯데관광개발, 제일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포스코,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SK증권에서는 LG U+, 태경케미칼 되어 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CJ ENM 그리고 SK증권은 대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애매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락 전환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의 리포트 펀더멘탈만 보고 보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성장성은 계속 높아진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써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성장 전망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많이 올랐다라면 주가에 반영됐을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다 떨어지고 나서 즉 더 많은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종목에 대한 포지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즉 지금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냐 얘기죠. LG U 플러스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 매수들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뭐 이평선 깨지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물론 뭐 주말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변화는 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 주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펀더멘탈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치만 이런 것들만 전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세요. 네,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변동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횡보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결과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증권사 추천주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증권사가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내기 상당히 좋습니다만 매수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차트적인 부분들 현재 주가의 수준을 반드시 참고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일단 차분한 장세, 시장의 투자자들이 일단은 관망하는 포지션, 이 포지션에 그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초중반에 걸쳐 있는 FOMC 회의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주 초반에는 큰 움직임 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성장주가 다시 갈 것이다. 자, 뭐 국제금리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한 매도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또 시총 순위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은 많이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또는 경기 민감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주 증권사에서는 실적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관련주들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긴 됐어요. 어닝 시즌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긴 왔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많이 증가할 것들, 업황이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것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많이 올라왔다거나 또는 하락 추세에 전환되고 있는 것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참고는 하되 현재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현재의 주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한 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은 경험은 내 모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게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으로 아무리 많이 지식을 쌓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꽝인 거죠. 뭐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게 된다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쯤에서는 손을 잡고 뽀뽀를 했어야 되는데 반응이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많으면은 이럴 때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이럴 때 물러나야 하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뭐 주식 투자는 돈을 많이 밀어넣고 경험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라.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드리는 거죠.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여러분들은 투자 시장에서 계속 이기는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처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힘내시고요. 저하고 오늘 9시부터 무료 라이브로 함께 신나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무료 라이브 방송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같이 노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